이 정주영 건그 보도 뜬 거 네네. 요거 소개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거 지금 현재까지 뭐 정주영이가 단편적으로 뚝뚝뚝 올라오더라고. 네네. 이거 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주영이가 그 피해자 살해할 때 찾아가가지고 그 피해 여성한테 나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 아이 난 얘가 같이 죽는데 왜 남하고 같이 죽고 저만 뒤지면 되지.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걸로 드러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 네. 보니까 5월 26일 날 오후 6시경에 그 집에 갔네요. 네네. 그때 갈 때는 이제 중학생 교복 사입고 입고 갔죠. 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과외 받으러 온 중3 학생인 것처럼 하고 이제 일단 들어갔죠. 네네. 가서 대화가 나눠지는데 얼굴 보면 몰라요. 중3인지 아닌지.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살이라고 물으니까 정유정이가 나 사실은 25살이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유 뭐 근데 왜 이렇게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름대로 지 불우했던 그 어떤 삶, 네네. 뭐 그런 처지를 아마 피해자한테 얘기를 쭉 한 모양이에요. 네네. 한참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나 자살하고 싶은데 네. 혼자 죽는 건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 같이 죽을 사람 찾아온 거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그 무서워요. 예. 같이 죽을 사람 찾아왔다. 혼자 죽기 억울해서. 네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이제 피신하려고 그런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아유 농담이에요. 장난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안심을 시킨 거죠. 안심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런 장난 하냐고 이제 가면서 안 졌겠지. 네, 네. 그런데 이제 방심했겠지. 이제 이거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틈을 노려서 미리 가방에 흉기 준비하고 갔잖아요. 네. 10분 넘게 휘둘렀다 그러는데 아시죠? 네. 200m입니다. 200m. 네. 뭐 손바닥 이런 데까지. 네. 예. 이거 인간 아니에요. 200m 휘두른 겁니다. 10분간에 걸쳐서 그냥 막 앉아서 정말 이런 얘기 입으로 붙이기 뭐하지만 다 진 거예요. 다 진 거. 막 찌는 거죠. 계속. 마구 찌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막 이게 사람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런 게 진짜 사양돼야 되는데 말이야. 글쎄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훼손했잖아요. 그렇죠. 훼손했는데 그 훼손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지가 미리 준비했던 네. 그 아마 저 흉기가 망가진 모양이에요. 네, 네, 네. 망가지니까 지 옷에 피 잔뜩 묻었잖아요. 네. 피해자 옷 갈아입고 나가가지고 그 인근 상점에 가서 사왔죠. 흉기 딱 사왔어요. 네, 그거 네. 가지고 와서 시신 훼손한 겁니다. 아이고. 네. 이때 이거 보니까 손 부위를 집중적으로 훼손해가지고 지문은 아예 안 나올 때.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랬죠. 완벽한 예. 계획범죄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새벽 00시 50분경에 그 택시 탔잖아요. 그 캐리어에다가 네, 네. 집에 들고 훼손해가지고, 예. 그리고 양산 그 생태공원 네. 거기 유기했다가 택시 기사가 신고해서 검거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얘 처음에 경찰에 체포됐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과외하려고 지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났대요. 네. 근데 다툼이 생겨갖고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이것도 연습한 거예요. 맞아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네. 제일 걸리면. 처음에, 예. 맞아요. 제일 처음에는 뭐 또 자기가 안 했다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안 했다가. 너 죽이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갔다며. 갔다고, 예.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되겠으니까, 내가 하긴 했는데 다툼 때문에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또 바뀌었죠. 뭐. 그리고 제가 접대 서두에 처음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얘에 대한 분석은 경찰 단계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상 그게 안 돼요. 네네네. 결국은 이제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 검찰에서 각종 전문가 얘가 살아온 붙어가지고, 생애 다 예. 올려놓고 뜯은 거예요. 다 네. 분석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론 내린 게 이제 나온 건데 요거더라고요.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과의 불화. 네. 그다음에 대학 진학 실패, 취업 실패. 네. 이런 거 등등으로 어렸을 때부터 분노가 켜켜이 쌓였다. 네. 그리고 그거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네. 거기에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성격이 어우러져서 네. 맞물려서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는 게 결론이에요. 검찰은. 이건 그렇죠. 내가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결국은 이렇게 경찰 단계에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시간상, 검찰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다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아닌데 얘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다. 그런 거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뭐 그 메모장에 뭐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뭐 이런 메모가 그 있더라고요. 있었다고 누구예요, 하잖아요. 그게 대상이? 그러니까 누군가죠. 누군가. 걸려들어라죠. 그렇죠. 54명 중에 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준영이가 선택했던 54명 중에 한 사람. 그 가해 강사들. 그러니까 54명 얘한테 전화 받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야. 맞아요. 누군가. 대상이 될 뻔한 거죠. 예. 참나 이거. 이게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게 정준영이 같은 경우는 뭐 살인, 그렇죠. 그 다음에 사체 유기, 그렇죠. 그 다음에 절도도 있죠, 절도. 절도 있고. 사체 손괴는 손괴는 나중에 밝혀진 거죠, 이제. 그렇죠. 처음에. 예, 그 경찰이 처음에는 사체 손괴는 빼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했죠. 요거 얘는 내가 볼 때는 무기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용 안 하니까요. 네, 무기 떨어지겠죠. 뭐 또 근데 이 정준영이가 저는 얘가 이제 그 마치 많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았다 뭐 이런 얘기. 그 전에는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분명히 죽였는데 죽지 않고 계속 말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그렇게 마구질렀다. 죽은 사람이 자꾸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 뭐 이런 이제 헛소리. 환청 정신질환으로 가려고 그런 거 가려고 심신미약으로. 지금 얘가 이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약간 이제 관종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종. 예. 얘가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집중을 못 받고 소외당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노가 지금 쌓여 있었던 게 어쨌든 동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유정이가 참 나쁘다고 보는 게 얘는 저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일종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얘가 조금은 즐기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지금 상태에서? 생각도 들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네. 그러니까 뭐 겉으로 그걸 드러내진 않겠지만 이런 얘기를 왜 계속 하냐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뭐 저기 뭐야 심리 분석한다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물으니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네. 이런 자극적인 말들 있잖아요. 계속 그걸 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약간 관심이랑 이런 게 집중되고 내가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얘기해봐 뭔데? 국민들이? 예,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은근히 즐긴다. 은근히 뭔가 즐기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얘 보니까 막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살인 방법, 사체 유기 이거 다 인터넷 검색하고 난리를 쳤대요. 네네네. 내가 이거 알아보려고 애 많이 썼는데 다행히 이게 사건으로 팬은 아니더라고. 다행이네요. 우리 프로 팬일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아이. 그렇지 이런 쓰레기들은 우리 프로 들을 일이 없어. 맞아요. 예. 맨날 우리가 욕하고 막 언젠가 비난하는데. 잡힌다고 얘기하는데 하겠어요? 맞아요. 다행히. 그래서 내가 이 담당 형사 굉장히 노력 많이 했네 이거 알았다고. 그래서 이 정유정이는 아마 이제 뭐 우리나라 사형이 없으니까 무죄 떨어질 무기징역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많아 보이고 얘는 그만큼 고통받고 살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렇게 정말 생명부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고통스럽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아휴 참. 아마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SNS 앱을 통해서 과외 학생을 모집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특히 돼요. 여성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겸사해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러면 과외 앱을 만들었으면 차라리. 아예 딱 그 인증되는 뭐 그런 것들로요.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하는 게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편리한 데는 항상 위험이라는 리스크가 따라요. 맞아요. 예.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과외 같은 거 하고 여벌로와 알바 비슷하게 하는 저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위험하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냥 비단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외뿐만 아니고 뭐 악기라든지 그러니까. 뭐 다른 취미 뭐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과외 형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성인들끼리도 많이 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건처럼. 그러니까 이거 검증되지 않은 사람 내 전화번호 돌려갖고 그걸로 들어와서 이런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요거 차제 경찰에서도 요 부분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어떤 시스템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는 요즘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뭐 어떤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라는 어떤 그 헌법상에 부여된 권리 때문에 뭐 실명 까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다. 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떤 행위다. 헌법 본질에 해당 저해를
준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네네.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범죄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네. 위험성이 현재 상존하는 헌법의 어떤 정신이 맞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헌법의 기본적인 원래의 기본적인 모티브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건 안전한 게 담보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도 성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아, 내 목숨이 부지불식간에 왔다 갔다 할 때 표현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걸 꼭저 폭넓게 좀 해석한다면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실명으로 좀 가자. SNS 활동하는 거 댓글 다는 것도 실명하자. 뭐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거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데인질러스 위험한 세상에서 좀 사십시오. 글쎄 말이에요. 지금 물론 어느 거나 한 방향으로 가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그럼요. 그런데 단점 이거에 대한 단점, 이거에 대한 단점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가치 차이는 생각해 봐야죠. 아니 그리고 뭐 실명으로 하면 뭐 어디가 어때서요? 아, 내 말이 뭐. 당당한데 실명이 뭐가 어떻습니까? 제 말이요. 당당한데. 그러니까요. 난 이거 그래서 차제 SNS 관련된 거 좀 솔직히 과외 앱도 실명 까고 들어와라 이거야. 아예. 그러니까요. 어차피 인적사항 까고 들어와라.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답답하더라고. 그러게 정유정이는 아마 언제더라 보니까 지금요? 14일 날. 네네. 다음 달 14일, 그러니까 이제 요번 14일입니다. 네. 오전에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에서 공판 절차 진행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는 아마 정유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첫 기일, 준비 기일이라서. 예, 준비 기일이라 그때는 안 나와도 그만이거든요. 예, 예. 예, 언론에 지 얼굴 까지고 그러는 거 싫어서 안 나올 가능성은 그럴 수도 많지만 있죠. 계속 그 재판은 따라가 보겠습니다. 뭐 사선 변호인 선임했다가 예, 하니까. 국선했다가 다시 사선변호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또 뭐 누구 어떤 변호인이 맡았는지 하여튼 뭐 또 애 좀 먹겠습니다. 예.